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우리나라 증시 좀 지수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지수 조정이 뭐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기도 한데 좀 생각보다는 많이 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 있네요. 네타냐후 해가지고 미국 선물이 장중 1.7%, 1.8%까지 밀렸다가 좀 회복을 살짝 하기는 했습니다. 뭐 오늘 밤중까지 당연히 이제 주말 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요게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에 대해 시황 주식시장이 결국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얼마나 주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제 개인 생각 이런 포인트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이란을 성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핵이랑 군시설 타격 작전명 사자들의 나라 이렇게 거창하게 붙이면서 먼저 공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부분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뭐가 이상하다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안 그래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그냥 자리만 봤을 때. 그 시장의 광기,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봤을 때, RSI 분명히 좀 과했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82, 뭐 이러다가 이제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조정이 오늘 봤을 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 작년 말 이럴 때 뭐 기본 하락하면 몇 프로를 생각했죠? 저는 2%, 1%? 저는 작년에는 그랬어요. 3% 미만 지수 하락은 뭐 좀 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거는 뭔가 크게 조정 나왔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3% 미만이면 즉 최소한 3%가 넘어가야 이거 뭐가 이슈가 있나? 이거 지수가 좀 세게 반응하네? 뭔가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볼 정도지 한번 한 1%, 2% 코스닥 기준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뭐 그냥 흐르면서 뭐 좀 잠깐 하루 쉬었다 가는 뭐 그런 구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좀 정말 강했죠. 그리고 오늘 하락한 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1.5%에서 뭐 또 1% 미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이 쌍vùng 구간을 일단 좀 지켰어요. 또 주변까지.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코스닥 3.5%. 와, 이거 큰 거 아니야? 장대 음봉이다. 이 감이 들 수는 있지만 작년으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어때요? 여기서 그냥 밀리면은 기본 2.5%, 3%씩 나왔거든요. 5% 막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게 종목별로 차이는 있어요. 코스닥 좀 속해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오늘 더 밀린 건 있고 반면에 코스피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다 상승한 것들 꽤 많았죠. 뭐 보합에서 버틴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강해가지고 그런 이슈로 갖다 이제 버티는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첫 번째로 오늘 일단 증시가 별 반응을 안 했어요. 야, 지수 하락했잖아. 근데 원래 저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치에서는 원래 진짜 제대로 조정을 줄 거면은 이게 4%, 5%뭐 하락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정도로 지금 위치가 높은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이거는 사실 좀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전 지금 사실 지수 좀 조정이 나오면은 진짜 좋은 종목들 스윙에서도 좀 가득가득 사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안 밀려요. 시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별 반응을 안 했다.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 강했던 증시, 즉 상승했던 증시인데 그런 위치에서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릴 때 있죠. 1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1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은 그 통증이 달라요. 떨어지는 위치, 높이가 다르죠. 1층에서는 떨어져도 조금 뭐 피부 좀 스치고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63빌딩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냥 퍽 하고 터지겠죠. 이런 것처럼 차이가 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63빌딩 느낌이란 말이에요. 올라온 게 뭐 한 30층 40층 올라왔어. 1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나 싶었는데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높이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강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더 밀려야 되는데
엄청 강하게 버틴다. 그만큼 체력이 빵빵하구나. 유동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미국 선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미국 선물 보시면 돼요.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다. 큰 문제다. 그러면은 미 선물이 1%대가 아닌 최소 3% 넘어갑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럴 때 막 5% 막 이렇게 10% 막 가까이 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 선물이 얘네도 별로 안 밀렸잖아요. 즉 미국 선물도 증시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이에요. 뭐 뒤에 뭔가 확전이 되거나 이런 요소에 따라서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즉, 이거 뭐 이벤트이긴 해. 세계 증시에 뭐 영향 조금 불안할 수 있어. 유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건 있지만 이걸로 지금 세계 증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추세를 무너뜨릴 정도의 이슈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선물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밤중에 변수 생기면은 좀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장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미국 선물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저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완전 새로운 뉴 전쟁은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아시겠지만 새로운 거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새로운 테마의 등장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이란에서 지원을 받던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죠. 4개 정도 단체. 이스라엘 그런 단체들과 이스라엘이 이전부터 전쟁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가 좀 필요하다. 작년, 올해도 그렇고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계속 언급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 저거 핵 냅두면 안 된다. 타격해야 된다. 완성하기 전이든 뭐든 해가지고 파괴시켜야 된다.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즉 분쟁 요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전에는 저항의 축,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격가지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에서 몸통을 타격하는 거죠. 몸통. 이란을 타격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새로운 전쟁. 시장에서 예상 못하고 있던 중동 지역 여기는 전쟁 없지 평화롭지 하는데 갑자기 생긴 전쟁이 아니라 저기는 한번 칠 것 같은데 한번 전쟁할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저럴 줄 알았어. 쟤네 싸울 줄 알았어. 쟤네 전쟁할 줄 알았어. 완전 새롭다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있던 전쟁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예측 못하고 있던 전쟁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있던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전쟁이 이제 발발됐다 정도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게 중요한 요소가 확전 가능성인데 확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습니다. 적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자,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분명히 지금 달라요. 중동 지역 전쟁은 지금 이란 이스라엘은 러우 전쟁이랑은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확전이란 건 뭐죠? 전쟁이 이제 확산되는 거잖아요. 타 국가들 끼고서 더 치고받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전쟁의 경우는 나토 국가와 전쟁이 번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유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병력 파견까지 이어졌다면은 러시아가 그러면은 나토랑 안 그래도 애초에 좀 적대국 개념이다 보니까 나토 국가까지 전쟁이 번질 가능성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즉 세계대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공포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좀 다수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계대전까지 가면 같이 공멸할 수 있는 너 죽고 나 죽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거기다가 그때는 전쟁을 만약 했다? 그러면은 중국이 붙어줄 확률이 높았죠. 러시아, 중국,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 근데 반면 현재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중동 몇몇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좀 너무 이제 급진적이긴 하죠.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이랑 막 치고박았던 국가들이 꽤 많아요. 이스라엘이 좀 중동의 깡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 중동 몇몇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싫어는 하는데, 싫어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이란을 지키겠다, 이란 편을 들겠다, 적극적으로 막 병력 파견하고 이런 포지션의 국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뭐 사우디도 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규탄, 지탄 뭐 이런 느낌이지, 이란한테 막 병력 지원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요한 게, 이스라엘 지금 뭐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마음에 안 들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으바 하고서 내 등에 미국 있어, 이런 상황이기는 해요. 어찌됐든 이제 동맹국, 우호국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 국가는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빈살만이 어찌됐든 트럼프랑 뭐 겉으로 뭐 속마음은 어떨 줄 몰라요. 하지만 바이든보다는 훨씬 트럼프랑은 좀 좋게 지내려고 하는 액션들이 있었죠.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 사우디 가가지고 뭐 지원받은 것도 있고, 서로 좋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원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병력을 파병한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본토를 뭐 타격하겠다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차이가 커요. 확전이 되더라도, 그리고 그 중동 지역 내에서 뭐 지지고 볶고지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없죠. 뭐 전쟁이라는 게 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분위기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와, 이게 뭐 유럽이 참전하고 뭐 미국은 뭐 낄 수도 있겠지만 엄청 세계대전까지 뭐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확전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의 경제가 좋지 않아요. 망가져 있는 국가입니다. 경제 상태가 망가져 있는 국가예요. 즉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뭐 그렇기는 했지만, 일단 과거부터 핵관련 규제, 제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경제가 망가져 있는 상태. 즉 전면전을 오래 끌고 갈 만한 그런 체력. 결국에는 뭐 전쟁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전쟁하죠? 지원받아서 하죠. 무기 지원 막 이런 거 다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가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오래 끌고 갈 만한 체력이 없습니다. 뭐 땅 파면은 총알 나오고 무기 나오고 뭐 탄약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스라엘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좀 구타식으로 전쟁이 지금 이제 시작된 느낌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하마스, 후티 반군, 뭐 그 다음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등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9월인가 8월쯤이었죠. 이때 헤즈볼라 였었죠. 거의 전멸했어요. 수뇌부들이 거의 전멸. 그때 뭐 사진 돌아다녔거든요. 뭐 현상금 뭐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서 헤즈볼라 뭐 지휘관이랑 뭐 누구 해가지고 뭐 27명인가? 뭐 30명인가 막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게 다 그어졌어요. 다 죽었어. 작전으로 갔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수뇌부들이 거의 전멸을 하 있는 상태이고, 하마스도 얼마 전에 막 이제 또 초토화 되듯이 막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것도 있고, 즉 저항의 축들 거의 전멸이 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주축 중 큰 틀에서 이미 잘려 나갔어요. 즉 사실상 전쟁을 계속 이란에서 지속할 만큼 힘이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뭐 타격하면서 이란 군부의 투톱 참모총장이랑 뭐 혁수대 사령관, 혁명수비대 뭐 이거겠죠. 모두 사망. 사령관이면은 위쪽 포지션이잖아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사망. 이런 뉴스까지 있고, 이스라엘에 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 선포는 했는데, 이전부터 그게 있거든요. 이란 지도부는 그 종교 지도자랑 이제 대통령 이렇게 나뉘어요. 종교 지도자랑 대통령.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복수하겠다 선포를 했는데, 이따가 이제 대통령 뭐 또 대국민 회담 이런 거에서 어떤 내용 나오나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이란 지도부는 예전부터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원하는 좀 미온적인 액션이 있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시황과 엮일 수 있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은, 타국가가 전쟁 참여, 그리고 유가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금 유가가 아까 전에 좀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는 좀 진정 추세거든요. 일단 뭐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즉 여기서 뭐 더 치고 하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겠죠. 이란 뭐 유가 원유 생산 시설 타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급등 이후엔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까지 갔다가 지금 73포인트, 73달러 요 정도라는 거. 그래서 유가 같은 것들, 이란이 어찌됐든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건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유가가 지속 급등을 한다? 인플레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 내용인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럼 뭐가 돼요? 최근에 금리 인하, 뭐 CPI나 PPI 같은 것들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딜레이 가능성이 생기겠죠. 지금 시장은 분명한 건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해라. 날마다 이제 파월 압박을 하죠. 파월 압박을 하는데,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인플레 영향을 주고, 그거는 금리 인하가 조금 거리감이 생겨요. 즉 이거를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상황이 오래 이어지는 거를 좀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길어질지는 모르나, 사실상 아까 뭐 그런 체력을 생각했을 때 엄청 오래 가기는 쉽진 않고, 뭐 도와줄 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지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유럽 완전 러시아한테 넘기자니 그 우크라이나 그냥 아예 뭐 뺏길 듯 말듯 뭐 그냥 주자니,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폴란드 해가지고 그 적국가 이제 국경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건 반대로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중간중간 설명드렸던 관점인데, 그런 걸 통해서 아직은 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그쪽은.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렇게 해서 집어삼키기보다는 좀 협상으로 결국엔 마무리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좀 다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란을 완전 전멸시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도부를 한번 갈아치우면서 그 핵무기 그런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뭐 타격, 그것들을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결국 별말 안 하죠. 트럼프도.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말 15일인가요? 16일인가? 미국과 이란 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상, 그거는 이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뉴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는 아직 뭐 별로, 뭐 그냥 언급 정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측에서 드론, 한 오후 2시쯤이었나요? 뭐 드론, 이스라엘로 보냈거든요. 이란에서, 자폭 드론이죠. 드론을 이스라엘 측으로 이제 공격 보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측에선 다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은 부분이 그냥 이스라엘 공군만 해서 막은 게 아니라 요르단, 그리고 영국군도 껴있더라고요. 미국 이렇게 해서 요렇게 좀 합동으로 막았다고 해요. 즉 이런 부분은 뒤에 니네 뭐 들어오고 하면은 이쪽은 어찌됐든 뭐가 됐든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일단은 껴있고, 미국이 껴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잠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쉽지도 않아요. 이란 편이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랑은 지금 많이 달라요. 확전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적고, 확전이 되더라도 중동 지역 내에서 끝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유가 영향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지기는 쉽지 않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뒤에 뭐 한 요것들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핵무기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란 측에서 예전부터 이제 자신들이 뭐 핵무기 언급했던 것처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정말 극한의 상황에 가면 핵을 쏠 수는 있겠죠. 있다면은. 근데 당연히 핵을 쏘는 순간 이란이란 국가의 운영체제는 무너집니다. 지휘부는 최소한 무조건 불가리가 되겠죠. 그리고 즉 그걸 누리고 있는 그 지휘부 측 그 상류 위에 분들은 실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쏘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려오던 거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 뭐 항복이나 뭐 휴전 이쪽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전쟁이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된 상황에는 며칠 더 추이를 보기는 해야겠죠. 주말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란 대통령 뭐 대국민 담화 그거는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게 뭐 뒤에 내용이 변수가 더 나아가고 변하면은 그건 그때 가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들이랑 지금 현 상황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요거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저는 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유가 급등 정도랑 정말 만에 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기가 있다면 쓰는지 그거 정도를 추적하면 될 것 같고 세상이 진짜 다툼이랑 전쟁이 끝이 없어요. 끝이 날마다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보이는 세계 뉴스들에 대해서 어제 뭐 항공기 그것도 있었죠. 인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이 좀 좋지는 않는데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주말 좀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